한 마리의 진돗개가 한국 강원도 태백의 황야습지 한가운데 작은 진흙 언덕에 갇힌 채 공포에 떨고 있다. 별표. 차갑게 흐르는 물줄기와 원시적인 습지에 고립된 환경이 점점 더 조여오며 시간이 흐를수록 작고 연약한 진흙 섬을 삼킬 듯 위협한다. 한 남자가 처음 만난 절박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그 후 드러난 진실은 두 존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는다. 이 놀라운 실화는 용기, 희생,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운명의 조화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유대를 믿게 할 것이다. 4월이 태양이 강원도 태백의 황야 습지를 가차없이 내리쬐며 광활한 습지를 증기와 풀, 그리고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한 풍경으로 바꾼다. 선장 별표 최민수 별표는 전문적으로 제작된 평저선을 정확한 기술로 좁은 수로를 따라 운전하며 아침 탐험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 가족에게 야생동물을 소개한다. 운이 좋다면 제주 멧돼지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녀석들은 꽤 수줍어요. 민수는 배 엔진 소리를 이기려 노력하며 설명한다. 아마 새 몇 마리나 고라니를 볼 가능성이 더 높죠. 그는 말을 하다 멈추고 날카로운 눈으로 약 50m 떨어진 갈대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민수는 엔진을 끄고 배가 조용히 미끄러지도록 두며 햇빛에 눈을 찡그린다. 저게 뭐지? 12살인 관광객 가족의 막내 별표 지훈, 별표 이상 안경을 들며 묻는다. 민수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려 애쓴다. 주변 물보다 약 1m 높이의 작은 진흙 언덕 위에 크고 크림색 털이 진흙으로 더러워진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다. 그 개는 직경 1.8m도 안 되는 작은 섬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위험의 징후였다. 차가운 물과 빠르게 침식되는 섬은 언제든 개를 휩쓸어버릴 위험이 있었다. 저게 개야? 지훈의 엄마가 민수가 본 것을 가족 모두가 알아차리며 숨을 헐떡인다. 진돗개는 그들의 접근을 눈치채고 절박하게 짖기 시작하며 작은 피난처 위를 이리저리 달린다. 움직일 때마다 진흙 덩어리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섬이 점점 작아진다. 저기 어떻게 간 거지? 지훈의 아빠가 핸드폰을 꺼내 장면을 녹화하며 묻는다. 알기 어렵죠. 민수가 대답하며 머릿속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뭔가를 쫓다가 물이 불어나 갇혔을 수도 있고 버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15년간 습지 탐험 투어를 이끌며 민수는 수많은 야생동물이 곤경에 처한 모습을 보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갇힌 집게는 처음이었다. 가장 가까운 육지는 90m 이상 떨어져 있고 그 사이의 물은 특히 위험하며 차가운 수온 때문에 더 그렇다. 가까이 다가가자 민수는 그 개가 암컷이며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갈비뼈가 털 사이로 드러나고 한쪽 귀가 찢어졌으며 오른쪽 뒷다리에 부분적으로 치유된 상처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지능적이며 다가오는 배를 두려움과 절박한 희망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해야 해.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민수에게 애원한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상황을 진지하게 평가한다. 진흙섬은 너무 작고 불안정해서 배가 직접 접근하기 어렵다. 수영은 차가운 물과 급류 때문에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야생동물 구조대를 부르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은 없었다. 섬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개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여러분, 민수가 지훈의 부모에게 말하며 결정을 내린다. 저는 저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을 부두로 돌려보내야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 지훈이 반대한다. 민수는 다시 진돗개를 바라본다. 개는 짖기를 멈추고 거의 인간처럼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그 지능적인 눈빛 속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내 말이 맞아, 지훈. 민수가 부드럽게 말하며 비상 상황을 위해 항상 준비해둔 개 포획봉을 의자 아래에서 꺼낸다. 이제 시간이 없어. 다음 30분 동안 일어난 일은 민수의 용기를 시험하고 확률의 법칙을 뒤흔들며 결국 민수와 그 개의 삶을 영원히 바꿀 놀라운 진실을 드러낸다. 강원도 태백 습지의 외딴 구석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은 진흙, 두려움, 그리고 기묘한 상황 속에 숨겨진 진실이었다. 모두 배 앞쪽으로 이동해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민수가 가족에게 지시하며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서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관광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배의 앞쪽에 모여든다.
민수는 배를 진흙 섬에서 약 6m 거리, 배가 갇힐 위험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조심스럽게 몰아간다. 이 거리에서 그는 진돗개가 지쳐 떨고 있으며 움직일 때마다 발이 부드러운 진흙 속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섬의 진흙이 물속으로 계속 떨어지며 상황은 점점 더 위급해졌다. 개는 으르렁거리며 자리를 지켰지만 민수는 그녀의 힘이 빠져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떻게 할 건가요? 지훈의 아빠가 조용히 묻는다. 민수는 긴 밧줄을 포획봉에 묶어 임시 구조 장비를 만든다. 저는 물속으로 들어가 포획봉을 그녀 몸에 걸고 배로 끌어올릴 겁니다. 지훈의 엄마가 숨을 헐떡인다. 하지만 그 추운 물, 그래서 절대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재킷과 신발을 벗으며 설명한다. 차가운 물은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집중하고 천천히 움직이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니었다. 민수는 기회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습지에서 자란 그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지형을 잘 알았다. 진정한 위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왔다. 탁한 물은 급류나 깊은 진흙 구덩이를 숨길 수 있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배의 옆에서 가슴까지 차는 물속으로 내려갔다. 발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진흙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더운 날씨는 갑자기 습지의 차가운 포옹과는 멀게 느껴졌다. 그는 한 손에 포획봉을 들고 다른 손은 균형을 잡기 위해 뻗는다. 매 발걸음은 조심스럽게 진흙을 탐색하며 체중을 싣는다. 민수는 물결의 이상 징후나 숨겨진 위험의 미세한 신호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주위를 살핀다. 진돗개는 조용해졌고 경계심 가득한 희망으로 민수가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본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더 심각해 보였다. 탈수, 지침, 부상까지 입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둘러싼 위협에 맞서 당당히 서 있었다. 진흙 언덕까지 절반쯤 갔을 때 재앙이 일어날 뻔했다. 민수는 갑작스럽게 진흙이 깊이 꺼지는 것을 느끼며 균형을 잃을 뻔한다. 그는 야생에서 자란 본능으로 몸을 돌려 방어적으로 포획봉을 휘둘렀다. 금속봉이 단단한 진흙에 부딪히며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고 그는 몇 발짝 물러섰다. 관광객들은 일제히 숨을 헐떡였고 지훈의 엄마는 비명을 억누르려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요. 민수가 배를 향해 소리치며 다리보다 더 단단한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아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진돗개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스스로 상황을 계산하는 듯했다. 그 망설이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개는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절박한 도약으로 그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민수를 향해 허둥지둥 헤엄쳤다. 안 돼. 민수는 그녀가 지친 상태와 급류 속에서 자신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며 외쳤다. 생각할 틈도 없이 그는 물을 세게 쳐서 최대한 혼란을 일으켰다. 그 몇 초가 충분했다. 민수는 포획봉을 뻗었고 진돗개의 강한 턱이 밧줄을 기다리지 않고 봉 끝을 물었다. 절망에서 나온 힘으로 민수는 끌기 시작하며 배로 후퇴했고 그들을 둘러싼 물결을 계속 주시했다. 급류가 다시 가까워졌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민수의 꿈을 몇 달간 괴롭혔다. 거친 자연과의 절박한 경주, 시간의 기적, 그리고 진돗개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이 대담한 구조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의미로 바꿔놓았다. 시간은 민수가 진돗개를 포획봉으로 끌며 물속을 후퇴하는 동안 심장 박동마다 압축된 듯했다. 차가운 물줄기는 무서운 속도로 조여왔고 진흙 섬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빨리, 아저씨. 지훈이 배에서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진흙이 민수의 다리를 빨아들이며 붙잡으려 했다. 개는 미친 듯이 헤엄쳤고 그녀의 약한 몸은 어떻게든 예비된 힘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배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았다. 급류는 너무 가까웠고 너무 빨랐다. 절망 속에서 민수는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오래된 기술을 떠올렸다. 그는 물을 세게 쳐서 큰 소리를 내고 최대한 크게 소리쳤다. 이 갑작스러운 공격적인 행동은 잠시 급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민수는 배의 그림자를 향해 헤엄칠 귀중한 몇 초를 얻었다. 그는 진돗개를 배 쪽으로 밀었다. 잡아요. 끌어올려요. 그가 외쳤다. 지훈의 아빠가 몸을 숙여 개의 목덜미를 잡고 힘껏 끌어올렸다. 진돗개는 앞발로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으며 뒷발로 여전히 물을 차고 있었다. 민수는 차가운 물이 등을 강타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몸을 돌려 포획봉을 배의 옆에 걸치며 간신히 도달했다. 금속봉이 배의 가장자리에 걸리며 일시적으로 지지대를 제공했다. 민수 씨, 지훈의 엄마가 외쳤다. 절박한 힘으로 민수는
배의 가장자리를 한 손으로 잡았고 차가운 물이 계속 소용돌이쳤다. 지훈의 아빠가 민수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배 안으로 쓰러졌다. 그들은 급류가 물러가고 상황이 안정되면서 배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동안 무거운 숨소리와 진돗개의 신음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미친 일이었어요. 지훈의 아빠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누운 채로 가슴이 오르내리다가 일어나 개를 확인했다. 진돗개는 심하게 떨며 진흙으로 엉망이 된 털이 마른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명백히 지쳤음에도 그가 손을 뻗자 그녀는 그의 손을 핥았다. 물 좀 줘요. 민수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개가 심각한 탈수 상태임을 알아챘다. 생수병에 물을 손바닥에 따라 그녀가 조금씩 마시게 하며 민수는 그녀를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뒷다리의 상처는 야생동물이나 포식자가 만든 것이 아니었다. 깨끗한 상처로 배의 프로펠러나 인간이 만든 무언가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녀의 목에 둥근 자국이 있었는데 최근까지 목줄이 있었던 흔적이 선명했다. 누군가 그녀를 여기 버렸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하며 초기의 아드레날린이 분노로 바뀌었다.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지훈의 엄마가 떨고 있는 개를 수건으로 감싸며 물었다. 누군가 그녀가 절대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 거죠. 민수가 부드럽게 대답하며 개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았다. 귀 근처에 두꺼운 진흙을 닦아내자 민수는 얼어붙었다. 거기에는 진흙 아래 거의 보이지 않는 작은 문신이 있었다. 그에게는 의미 없는 숫자와 글자의 조합이었지만 이 개가 평범한 버려진 애완동물이 아님을 암시했다. 지훈은 가까이 다가가 진돗개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개는 그녀가 겪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온화하게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름이 뭐예요? 목줄이 없어서 몰라. 민수가 배의 엔진을 켜며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낼 거야. 먼저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 그들이 부두로 빠르게 돌아가는 동안 진돗개는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그녀의 지능적인 눈은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동물의 감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민수가 명확히 정의할 수 없지만 이상한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였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문신이 강원도 태백 습지의 이 특별한 개를,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했던 이유, 그리고 놀랍게도 그 4월 아침에 민수와 그녀를 연결한 운명의 이유를 설명할 첫 번째 단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태백 호수 마을의 수의사 클리닉은 소박한 콘크리트 건물로 투어 가이드의 애완 고양이부터 농장의 말까지 모든 것을 다룬다. 별표 김서연 별표 수의사는 서울에서 10년간 응급의료에 종사한 후 이 작은 마을로 이사온 인물로 민수가 진돗개를 안고 들어오자 문에서 그를 맞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민수가 개를 진찰대에 올리자 빠르게 상태를 평가하며 물었다. 차가운 물 한가운데 진흙 언덕에 갇혀 있었어요. 민수가 설명하며 아직도 습지물이 리놀륨 바닥에 떨어지고 있었다. 관광객 가족을 부두에 돌려보낸 후 그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곧장 클리닉으로 왔다. 서연은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수액을 연결하고 상처를 확인했다. 관광객 가족은 중단된 투어 비용을 2배로 지불하며 개 치료비로 2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한 후 호텔 셔틀버스를 탔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예요. 서연이 보고했다. 다리 상처는 감염되었지만 치료 가능해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전반적인 상태예요. 이 개는 어제 섬에 갇힌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일주일, 어쩌면 더 오래 고군분투했을 거예요. 민수는 목줄 자국과 귀 뒤쪽에 발견한 문신을 설명했다. 서연은 남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내 문신을 완전히 드러냈다. K9735 카프. 이건 군용견이에요. 그녀가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한국 국군 특수부대 KADF 소속이에요. 모두 이런 식으로 문신을 해서 식별하죠. 민수는 새로운 이해로 진돗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지능, 위기 속에서도 보여준 규율 있는 행동.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국군 특수부대 소속 개가 강원도 태백 습지에 버려진 이유는 뭘까요? 좋은 의도는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하며 작은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다.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해보죠. 스캐너는 즉시 신호를 잡았고 서연은 결과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상하네요. 군대가 아니라 민간 보안업체에 등록되어 있어요. 이름은 노바예요. 다른 정보는 접근할 수 없어요. 서연이 노바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민수는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사촌 별표 최태현 별표은 대전에 있는 국군 기지에서 수의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다.
군용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태현일 터였다. 3번이 벨소리 후 태현이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큰 방 안에 있는 듯 울렸다. 민수, 낚시 여행 계획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니야? 민수는 상황을 설명하며 문신과 노바의 상태를 묘사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연결이 끊겼는지 확인해야 했다. 거기 있어? 태현. 민수. 지금 정확히 어디야? 태백 호수마을의 서현 수의사 클리닉. 왜? 거기 있어. 그게에 대해 절대 온라인에 올리지 마.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지금 전화해서 오늘 밤에 내려갈게. 태현. 무슨 일이야? 민수가 따져 물었다. 그게는 존재하지 않아야 해. 태현이 조용히 말했다. 공식 기록상 K9735. 이름 노바는 3개월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 중 사망했어. 민수는 클리닉 창문을 통해 노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서연이 다리 상처를 꿰매는 동안 진찰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글쎄, 그녀는 살아있어. 누군가 군 기록을 위조했다는 거지. 민수가 말했다. 그건 심각한 동기와 고위급 연루 없이는 불가능해.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클리닉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컴퓨터로 혈액 검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 상태 어때요? 민수가 물었다. 놀라운 회복력이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죽었어야 하지만 안정됐어요. 군용견은 비범한 내구력을 갖도록 훈련받죠. 그녀는 망설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수, 한 가지 더 있어요. 어깨에 치유된 총상이 있어요. 누군가 최근에 그녀를 쐈어요. 민수는 노바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잠결에도 그녀는 그의 손에 몸을 기댔다.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고 실패하자 강원도 태백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버렸다. 그들 사이에 떠오른 질문은 왜였다. 이 개가 무엇을 보거나 했기에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수단을 동원했을까? 습지에 해가 지며 클리닉 창문 너머로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민수는 결정을 내렸다. 노바를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원도까지 따라온 위험이 무엇이든 이제 그것은 그와도 관련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민수와 서연은 검은색 번호판 없는 SUV가 클리닉 앞을 천천히 지나가며 창문으로 가려진 카메라가 주차장에 있는 민수의 보트 트레일러를 촬영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또한 노바라는 진돗개가 살아남았고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특정 인물들이 알게 되면서 사건이 얼마나 빠르게 확대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태연은 자정 직후에 도착했고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어두운 클리닉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노바를 밤새 클리닉에 두기로 동의했고 민수는 대기실 벤치에서 잠을 잤다. 너 상태 엉망이다. 태연이 민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자 말했다. 느낌은 더 나빠. 민수가 턱수염이 덮인 얼굴을 문지르며 인정했다. 서연은 뒤쪽에 노바와 있어. 태연의 표정이 진지해지며 민수를 따라 클리닉을 지나갔다. 군인다운 자세를 가진 건장한 태연은 강아지와 고양이 포스터로 가득한 복도에서 어색해 보였다. 치료실에서 노바는 깨어나 있었고 그들이 들어오자 즉시 머리를 들었다. 약했지만 그녀의 자세는 더 날렵하고 집중적이었으며 태연의 군복을 알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세상에, 정말 그녀야. 태연이 속삭이며 천천히 노바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노바, 가만히. 진돗개는 익숙한 명령에 약간 긴장을 풀었지만 눈은 여전히 경계했다. 너 그녀를 아는 거야? 민수가 물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녀 기록에 접근했어. 태연이 일어나 서연을 향했다.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수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연은 간단히 노바의 이빨, 눈, 문신을 확인하며 그녀의 신원을 재확인했다. 그녀의 본명은 노바, K9735, 국군 특수부대 소속. 태연이 설명했다. 표적 추적과 고가치 자산 보호 전문. 아프가니스탄에 3번 파견. 수많은 표창을 받았어. 그녀의 마지막 조련사는 별표 이준호 별표 중사였어. 였어? 민수가 과거형을 포착했다. 태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개월 전 매복에서 전사했어.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도 그를 보호하려다 같은 전투에서 죽었다고 했어.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야. 서연이 끼어들며 말했다. 이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져. 태연이 동의했다. 사후 보고서가 위조됐고 누군가는 부상당한 군용견을 일본으로 다시 운송하고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 민수는 서연이 발견한 총상을 떠올렸다. 누군가 그녀를 쐈어. 그게 실패하자 강원도 황야에 버렸어. 왜 그냥.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군용견은 매우 강인해. 태연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개를 죽일 수 있는 총알도 노바 같은 개에겐 부상만 입힐 뿐이야. 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선 이 개들은 지정된 인원만이 다르지. 악당이라도 직접 해를 가하는 데는 망설일 수 있어. 유대감이 있으니까 버리는 건 심리적으로 더 쉬워. 하지만 왜? 서연이 강조했다. 걔가 뭘 안다고 위험할까? 그녀가 아는 게 아니라 그녀가 목격한 거야. 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 개들은 사람, 장소, 상황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해. 만약 노바가 몇몇 개인이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 무언가에 있었다면 강하고 단호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다. 서연은 시계를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새벽 1시 가까이 됐는데 민수는 치료실 창문으로 이동해 조심스럽게 커튼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클리닉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들의 헤드라이트가 입구에 서 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를 비췄다. 군사경찰? 민수가 태연에게 물었다. 사촌이 다가가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소속이 아니야. 민간 계약업체일 가능성이 높아.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두드림이 더 강하게 요구하듯 반복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녀가 여기 있는 걸 아는 거지? 서연이 속삭였다.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빨리 퍼져. 민수가 추측했다. 아니면 아프가니스탄부터 그녀를 추적했거나. 태연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지금 그녀를 옮겨야 해. 뒤쪽 출구 있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물 우리 구역을 통해. 민수, 배 준비해. 태연이 지시했다. 서연 선생님, 노바의 냄새를 숨길 진정제나 그녀가 뭔지 드러나지 않게 운반할 방법 있나요? 두드림이 쾅쾅 문을 부수는 소리로 바뀌자 그들은 서둘렀다. 서연은 위료 물품을 모아 노바를 진정시키기 위해 약한 진정제를 주사했다. 태연은 민수와 함께 노바를 담요로 감싸 큰 동물 운반 케이지에 넣었고 케이지에는 강원도 고라니, 보존 운반, 주의라는 라벨을 붙였다. 여기선 이런 걸로 많이 묻지 않아요. 서연이 설명했다. 그들은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민수와 태연은 케이지를 민수의 트럭에 싣고 빠르게 고정했다. 서연은 남아서 침입자들을 지연시키며 지역 야생동물을 치료하느라 진돗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들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주요 도로에 나올 때까지 운전하며 민수는 사촌을 힐끗 보았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 서울에 증인 보호 전문 연락처가 있어. 태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노바는 이제 증인이야. 너무 죄악적인 무언가에 대한 증인이어서 권력자들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 사이의 케이지 안에서 노바는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녀의 지능적인 눈은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며 그녀를 뜻하지 않게 보호자가 된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 누구도 앞으로 24시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국군 장교, 강원도에 버려진 진돗개, 그리고 민수의 과거를 연결하며 그들의 절박한 도주를 노바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계약업체의 최고위층에 닿는 음모를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로 이끌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